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테슬라 특집 2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테슬라 주가 추락의 배경에 대해서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 긍정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나무 연세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요즘 기사만 봤다 하면 테슬라 날개 없는 추락, 일론 머스크의 기행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온통 이런 비관 목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한 측면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무엇인가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그런 펀드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나가는 것과 반대로 투자하는 펀드.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언론이 예. 테슬라 관련돼서 엄청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면 거의 올 만큼 온 게 아닌가. 가령 삼성전자에 관한 부정적인 뉴스가 또 많이 나오면 이제 반도체 바닥이 멀지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한 헤지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이 너무 언론의 헤드라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일단 제 30년 경험에 의하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재무 분석,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가르치는 이나무 교수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 30년 정도 국제금융 활동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반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예. 뭐 미국 회사, 한국 회사 대표도, 증권사 대표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금융권에도 좀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테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타고 계신다고요? 2017년에 이제 저희는 주문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홍콩에 살다가 들어온 다음 해인데 이미 홍콩에는 엄청난 테슬라가 이미 보급돼 있었고 이제 제 친구를 탔는데 약간 저는 그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뭐 가족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 애들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자주 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친밀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뭐 이렇게 그 진짜 첫 번째 구매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의 리스크 테이킹이었는데 5년 넘게 이제 저희가 테슬라를 차를 집에서 몰면서 학점으로 주면 A 플러스 학점을 주겠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만족을 하고 엄청난 그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이제 배출을 안 하니까 환경에도 많이 기여를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17인치 대형 스크린은 약간 그 충격이었죠, 되게.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가 그 실제 차를 타보지도 않고 뭐 현대차랑 GM하고 비교했는데 여기는 기계 공학적으로 시작한 회사가 아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출발점이 틀리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인적 구성을 놓고 봐도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 놓고 봐서 퍼가 현대차가 뭐 6배인데 여기가 20배여서 비싸다. 이제 그거는 되게 그러니까 약간 그 제품을 잘 모르고 자동차 업종의 그 밸류에이션도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측의 입장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다른 자동차, 완성차, 글로벌적인 회사에 비해서 너무 높다였는데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120만 원을 받는다고 물론 절대 값이 비쌉니다. 아주 비싼 거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명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명품 회사들, 럭셔리를 만드는 회사들, LVMH 같은 데는 이제 뭐 수익성이 마진이 한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도 하고 마진이 높고 독보적인 영역에서 실제 경쟁을 별로 안 하죠. 몇 개 회사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럭셔리 세그멘트에서. 그래서 이제 퍼가 뭐 25배 이제 되는 거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 LVMH가 시가총액 한 500조 원 넘죠. 이제 자동차도 그렇게 보면 돼요. 실제
애플의 아이폰을 사는 사람은 이제 저는 2007년인가 아이폰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계속 아이폰을 씁니다. 절대로 갤럭시로 안 가요. 이 테슬라를 사는 사람은 그 제품의 우수한 것도 있지만 감성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 나온 모델들도 최근에 이제 BMW가 재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전기차 모델도 타봤는데 예. 감성적인 부분은 많이 틀립니다. 그렇군요. 회사의 그 기업 문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랑 그 다른 내연기관 업체들, 그게 현대차가 된 현대차 뭐 전기차 잘 만듭니다. 현대차가 암만 좋아도 영업이익률이 8%예요. 근데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얼마죠? 지금 17%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회사의 그 수요에 대한 그 고객들의 충성도, 그 다음에 제품의 퀄리티, 그 다음에 회사의 출발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몰다 보면 약간 기계공학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독일차에 비하면 2% 떨어지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이나 그런 건 약하지만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모는 컴퓨터에 바퀴가 달렸다고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된 회사고 계속 그 테슬라 본사의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제 그런 차이는 상당히 뭐 엄청난 차이죠, 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히 일반 전통 자동차 회사랑 비교하는 건 틀리다. 약간 말이 안 되죠. 그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제조업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시작한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걸 기반으로 얹을 수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로보택시로 가면 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으니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특히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일종의 명품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영업이익률을 앞서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제조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 확실히 월등한 이익률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반대층에서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이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의문점이 담겨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타당한 의문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테슬라 주가가 거래가 많이 될 때 하루에 10조 원 이상이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존재를 하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도 10조 원 이상 거래가 되는 게 애플을 파는 사람의 대부분의 애플이 좋은 기업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다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파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동차에서 보면 아까 현대차가 뭐 돈을 많이 벌 때 잘해야 7, 8% 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슈퍼카라고 하는 그 세그먼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페라리 이제 대당 한 5억 원씩 하는 페라리는 한 10,000대 좀 넘게 1년에 만드는데 거기는 영업이익률이 한 25%쯤 됩니다. 진짜 독보적인 세그먼트가 있고 한 10,000대 조금 더 만드는 시가총액이 50조 원이에요. 현대차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퍼가 35배, 40배 정도. 그러니까 독보적인 영역에 있고 거기보다는 슈퍼카 중에 조금 대중적인 폴쉐가 작년 말에 상장이 됐죠. 거기도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 그러니까 페라리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통 차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어요. 15%에서 20%.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 현대차가 진짜 뛰어난 자동차 회사지만 차이가 많이 나고 독일의 뭐 BMW 같은 데가 진짜 좋다고 할 때 한 10에서 한 12%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럭셔리 슈퍼카 세그먼트는 그래서 폴쉐에도 퍼가 한 19배, 20배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럭셔리 슈퍼카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년에 아마 평균 단가 차량이 62,000달러쯤 돼요.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쯤 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근접돼 있고 물론 최근에 그 머스크의 그 좀 독특한 행동 때문에 이제 팬덤이 없어졌지만 테슬라의 그 매니아들은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가 조금 수요가 최근에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아마 가격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제품 가격을 2,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한 20, 30% 올렸는데 그 부분을 뭐 한 반 정도 반납을 하든지 최근에 원재료 값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마진의 압력은 당연히 받을 것인데
지금 17, 8% 마진이 보통 현대차 같이 뭐 5%, 7%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10% 중반대 마진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뭐 결국 그 테슬라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던 옛날에 100배 받다가 퍼 기준으로 50배, 예. 30배 지금은 이제 20배 20배.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결국 성장성에 대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우리는 중기적으로 매년 50%씩 성장하겠다. 예. 그래서 그 성장을 달성을 하면 퍼가 30배, 50배 거래될 수 있는 거고 예. 이번에 4분기 인도 차량 판매가 나왔는데 40만 5천 대. 그것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31%니까 매출을 100조 원 내는 회사가 30% 판매량이 늘었으면 대단히 훌륭한데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는 40%까지 가길 원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희석화가 돼서 네. 밸류에이션이 내려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요즘 이제 고퍼주들이 다 내려온 그런 게 있죠. 그래서 50% 계속 성장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예. 하지만 전기차가 대세인 거고 어차피 20년 후가 되면 전 세계 자동차의 예.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가 될 것 같아요. 전기차는 대세이고 거기서 확실한 그 선두주자로 테슬라의 그 위상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20, 30%의 성장은 네. 앞으로 뭐 5년, 10년 계속 한다고 보면 지금 뭐 주가 110달러쯤 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400조 원 좀 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그 리스크랑 리워드, 뭐 주가가 빠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뭐 길게 3년, 5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시점이다. 하지만 이제 저도 2년 동안 계속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리스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여전히 많은 종목이어서 아주 길게 놓고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들고 계신 분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하루 이틀 우리가 게임하는 건 아니고 긴 관점에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 덜컹거림보다는 좀 그 이후를 그 너머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내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 원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4개면 테슬라를 사는데 저라면 테슬라를 당연히 사죠. 그렇지 않으실까요? 또 우리가 그 투자 밸류에이션이 어려울 때는 그 예. 회사를 내가 전력적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시총을 놓고 비교를 하면 돼요. 아,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니까 4개면 400조 원인데 400조 원이면 테슬라를 할 수 있는데 테슬라 하나를 사지 LG 에너지 솔루션 4개, 10개 줘도 저는 당연히 테슬라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같이 들리거든요. 테슬라는 테슬라만의 지위를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뭐 포드, GM이 이 경쟁력 있는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판매 대수를 높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테슬라만의 그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 프리미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여전히 그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중국, 유럽이 더 큽니다. 미국보다. 미국은 이제 작년에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팔린 거야 10%가 미만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유럽은 20%에 일찍, 육박을 하니까. 거긴 일찍 좀 시작을 했죠. 근데 뭐 테슬라가 이제 미국 회사고 미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하면 작년에도 마켓쉐어가 거의 한 60% 넘었어요. 70% 육박하는데 결국은 뭐 GM도 들어오고 포드도 들어오고 volkswagen도 들어오고 요즘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잘하잖아요. 전기차.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되는 건 맞아요. 그래도 결국은 테슬라가 전체 미국 자동차 시장에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면 거기에 한 10% 이상, 20% 정도 되는 마켓 셰어를 갖고 갈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의 차이 이상으로 테슬라와 나머지 기존 내연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동차를 하던 회사가 지금 전기차로 탈바꿈하는 거는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계속 유지가 돼서 저는 시장은 테슬라가 60, 70% 마켓 셰어가 50% 밑으로 내려가고 30%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다양한 시장이 커지니까 파이가 커지면서 당연히 나의 마켓 셰어가 적어지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인데 그걸 갖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그 의견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PER 기준으로 이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적정 PER이 어느 정도가 테슬라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귀신도 모르죠. 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예. 얘기인데 결국 얼만큼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냐,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 변수가 제일 크고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컴백을 하면 그 팬덤 프리미엄이 결합이 될 텐데 예. 일론 머스크 것을 빼고 지금은 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매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네. 이 회사가 테슬라가 한 20% 이상의 성장을 한다고 보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의 성장. 20% 예. 이상의 성장을 이상의 성장. 한다고 보면 예. 지금 미국 시장의 퍼가 17배예요. S&P 기준으로. 네. 근데 17배보다 훨씬 높게 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한 20배에서 한 25배 정도 퍼를 주는 것은 무난하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내연기관 기계업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결국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팬들이 많아서 이게 뭐 첨불 얘기하고 그랬던 광적인 팬들은 소프트웨어 부분, 그 다음에 로보틱스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은 상업화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치 평가에 넣는 건 조금 너무 공격적이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기존 비즈니스가 성장을 한다고 놓고 보면 20% 이상 성장만 매년 해도 펄을 한 20배, 25배 정도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한 가치가 PER 기준으로 20배. 그렇죠. 그렇죠. 네, 애플이 초반. 지금 뭐 퍼가 한 21배, 22배.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퍼고 그다음에 알파벳이 한 17배, 18배쯤 되죠. 네네. 지난 시간에 이제 받았던 이제 마지막 수급 요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ELS. 이런 로스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수급적으로 더 많이 밀릴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거 미국에 상장된 주식입니다. 하루에 5조, 10조 원 이상씩 거래돼서 저도 국내에서 봤어요. ELS에 테슬라가 편입이 된 것 때문에 그거는 국내적인 이슈지 그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절대로 미치진 않죠. 오히려 그거보다 봐야 되는 것은 미국 이제 홈페이지 일부를 보면 주식 사이트를 보면 테슬라의 유통 물량 대비 그 대차 그 숏셀링한 포지션 비율이 있어요. 그게 한 달 전에는 한 3%쯤 됐는데 이런 초대형 기업이 3%씩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숏 커버링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7%. 근데 여전히 높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는 그 쇼트 포지션이 전체 유통 물량의 한 1% 미만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베어가 지금 비관론이 많다는 걸 보이고 이제 좀 더 작은 그 신흥 그 전기차 회사 루시드, 리비안 보면 루시드는 공매도 비율이 20%가 넘어요. 그만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리비아는 한 10% 좀 넘었다가 지금 한 7, 8%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적합한 거지. ELS는 아마 국내의 이슈지. 이게 초대형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4, 500조 되고 하루에 수조 원씩 거래되는데 그것은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라는 이야기는 뭐 그동안 꾸준히 있긴 있었는데 이것에 이제 투자 포인트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주신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목의 시장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년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때가 코스피의 바닥이었다. 그때가 테슬라 종목의 바닥이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길게 보면 무릎 이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을 쳤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몇 달 후에 바닥일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들고 계신 분은 지금 리스크 리워드를 놓고 보면 유리한 국면이니까 절대 파시면 안 되고 포지션을 안 들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어제 올렸는데 지금 보고 있다고 유심히 언제 매수할지 이제 보는 분도 있다는데 그런 분들은 바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한 3개월, 6개월을 두고 매주 내가 사고 싶은 목표 물량에 그 100이면 내가 매주 5%, 10%씩 사는 식으로 뭐 그 단가를 이렇게 평균적으로 맞추는 게 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양측면의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 다 나왔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시점을 가늠하시는 분들도 힌트가 좀 나왔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조언 한 말씀. 그 투자라는 것은 되게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건 해외 기업이건 내가 관심 있는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 아니면 내가 종목을 들고 있는 기업은 그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내가 써보고, 아니면 경쟁사 제품도 내가 관심을 갖고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고객인 회사의 제품도 써보면서 계속 내가 그 평가하는 게 중요해서 여러분들 테슬라 관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온라인 주문하면 시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승을 해보면서 예. 우리가 테슬라 제품을 경험을 해보고, 제가 테슬라를 프로모션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은 예. 없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그런 자세로 하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그러죠. 내가 그 제품 모르면 나는 그 종목, 그 회사 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테슬라가 제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진짜 투자를 한번 검토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좀 시승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지만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을 해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투자 판단을 내릴지 이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